단위는 내 심장 같았습니다. 그 심장이 짖기 시작한 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 뻔했죠. 혹시 내 아내가 내게 남긴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62살, 목공소 사장입니다. 내 손에 밴 톱밥 냄새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목공소, 이 오래된 건물이 바로 제 인생 그 자체였죠. 낡은 목공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무와 기름, 그리고 희미한 아내의 향수 냄새까지. 다나, 일어났니? 목공소 한켠에 놓인 아내가 손수 짜준 낡은 방석. 거기서 갈색 진돗개 믹스, 다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은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다니는 6년 전 아내가 길에서 데려와 키우던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다니를 우리 집의 마지막 손님이라며 끔찍이 아꼈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다니는 제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반 다리 깎아야지. 어서 너도 나와서 몸 좀 풀어라. 저는 닳고 다른 가죽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다니는 항상 제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와 다니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 기계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니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아내가 보낸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남기고 간 마지막 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다니는 낯선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켜놓은 테이블 근처를 맴돌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나, 왜 그러니? 거기 위험해. 녀석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낡은 나무 더미를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그 나무 더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 말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긴 다니는 냄새에 유독 민감했으니 쥐라도 있었나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목공소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이 사장, 이정우, 이 사람아. 박미란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오랜 친구 사이이자 동네에서 잘 나가는 공인중개사죠. 미라는 화려한 옷차림에 평소와 다름없이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톱밥 구덩이 냄새 좀 봐. 그만 좀 고집 부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라고. 저는 톱밥이 잔뜩 묻은 손으로 커피를 건넸습니다. 다니는 미란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미란에게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미란은 다니를 한번 흘끗 보고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이정우 목공소 부지 지금 평당 2배로 쳐준다고. 개발업자들이 눈독 들이고 난리야. 난리. 저는 미란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미란아,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이 목공소는 못 팔아. 여기는 단순한 땅이 아니야. 아버지 때부터 40년 내 아내와의 추억도 전부 여기에 있어. 미란은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추억. 추억이 밥 먹여줍니까? 지금 노후 자금으로 30억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요. 30억. 아들 성민이한테 부담 주는 일도 없고. 30억.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허황된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됐어. 나는 나무 냄새 맡으면서 살면 돼. 돈 욕심 없어. 이제 그만 가봐. 아이, 이 사람 고집 좀 봐. 미란이 성질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미라는 항상 현실적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닿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이는 미란이 나갈 때까지 문 앞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목공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서울 대기업 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녀석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성민은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왠지 모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단이는 성민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들이 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너는 왜 왔니? 회사 바쁠 텐데. 바빠도 왔죠. 아버지 노후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요. 성민은 제 앞에 낡은 작업 테이블을 치우고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툼한 흰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목공소 부지 매매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건 계약금입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그리고 봉투 틈으로 보이는 수표 다발. 성민은 제 동의도 없이 미란이 말했던 개발업자들과 이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건물은 곧 허물어질 거예요. 무려 40년이나 됐잖아요. 여기는 재개발 예정지예요. 제가 회사에서 직접 알아봤어요. 낡은 목공소 유지하는 것보다 상가 오피스텔 지어서 임대료 받으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글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성민. 내가 감히 내 동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해. 내가 뭔데 내 목공소를 팔아치워. 아버지, 제발 현실 좀 보세요. 30억짜리 계약금이 눈앞에 있어요. 이젠 아버지 고집 때문에 제 커리어까지 망칠 순 없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에요. 당장 3일 안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게 무산됩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배려나 정이 아니라 오직 효율과 목표 달성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치워. 너나 가져가. 저는 계약서와 봉투를 성민에게 밀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치에 엎드려 있던 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성민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단아, 안 돼. 녀석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봉투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맹수 같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녀석의 낯선 모습에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단이의 행동은 갑작스러웠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녀석은 맹렬하게 봉투를 물어뜯었습니다. 성민이 들고 온 계약금 수표 몇 장이 찢어져 톱밥 위에 흩어졌습니다. 이 미친 개가 왜 이래? 아버지, 이거 수표예요. 수표. 성민은 화들짝 놀라며 단이를 밀쳐냈습니다. 단이는 잠시 물러났지만 꼬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목공소 문턱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마치 제가 이 낡은 건물을 나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말입니다. 저는 성민의 떨리는 손에서 남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됐어. 내가 말한 그 30억짜리 계약금 다 필요 없어.
당장 도로 가져가. 성민은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사원처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이 건물 곧 재개발 들어가요. 제가 확인 다 했다고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몇십 년치 노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낡은 목공소, 아버지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성민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이곳은 제 아내와 처음 만난 장소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아버지에게 톱질을 배우던 이 자리에서 나무 무늬를 신기하게 보던 아내에게 처음 말을 걸었죠. 이 벽에 걸린 낡은 도구함은 아내가 제 스승님께 부탁해 처음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목공소는 톱밥과 나무가 아니라 시간의 역사였습니다. 너는 평생 숫자로만 살았지. 이 톱밥 속에 묻힌 세월을 알 리가 없지. 가. 당장 돌아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이는 제 외침에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성민이 떨어뜨린 봉투와 목공소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행복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사에서 일하는데 누가 이 건물을 사겠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이런 기회를 가져다 주겠어요? 내가 가져다 준 기회?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저와 성민은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때나 겨우 내려왔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죠. 서로 묵묵히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낡은 도구함 결국 끝까지 못 버리셨잖아요. 아버지 고집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성민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은 낡은 도구함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도구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망치 자루가 제 손에 너무 익어서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나가. 너는 나가.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한번 치더니 찢어진 봉투만 주워들고 목공소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성민의 뒷모습은 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성민이 나간 후 단이는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평소처럼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대신 제 옷자락을 살짝 물고 밖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단아, 왜 그래? 나가지 않을 거야. 괜찮아. 저는 단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녀석은 낮게 낑낑거리며 저를 계속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녀석을 진정시켰습니다. 녀석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들과의 싸움, 매각에 대한 압박, 제 인생의 터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때 미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성민이한테 전화 왔다. 내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 계약 파기될 수도 있대. 이 사람아, 30억이 웃음니? 제발 내 아들 좀 생각해서라도. 미란의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제 목공소의 가치를 숫자로만 매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톱밥 속에서 제가 무엇을 지켜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이만이 유일하게 저를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낡은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구석에는 아내가 생전에 쓰던 빛바랜 작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만지자 아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성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웠다.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과연 무엇을 제대로 지켜냈던 걸까요? 저는 다니의 젖은 코를 만져주었습니다. 다니는 그제야 조용히 제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녀석의 체온이 저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성민에게 다시 이야기해야겠다고. 다니가 이토록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 목공소를 내 방식대로 지켜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녀석의 이상 행동은 그날 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니는 제 침실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낮은 낑낑거림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치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의 경고음이 밤새도록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니는 여전히 목공소 문턱에 누워 있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낡은 지하수 펌프실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펌프실은 목공소 건물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한 곳으로 오래된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져 있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다나, 이제 진정해라. 괜찮아. 다니는 저의 말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녀석을 억지로 안고 밖으로 데려나왔습니다. 그날 성민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목공소로 다시 찾아와서는 단단히 각오한 듯했습니다. 아버지, 3일 중 오늘이 이틀째예요. 계약은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해야 해요. 제가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성민은 어제 다니가 물어뜯은 수표 조각들을 주워 모으더니 저에게 다시 한번 매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성민의 말은 모두 효율과 미래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의 마음이나 다니와의 유대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끈을 들고 소반의 다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일은 해야 했죠. 장인은 언제나 묵묵히 제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나는 내 터전 지킬 거야. 너도 내 일 하러 돌아가. 터전이요. 이 낡은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아버지, 제발 이기심을 버리세요. 그놈의 장인 정신 때문에 평생 가족들과 소통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끌지를 멈췄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이야? 어머니 돌아가신 날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벤치. 아버지, 끝까지 나무가 아까워서 못 태운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그 벤치에 깃든 추억을 태우면서 아버지의 고집을 녹이고 싶으셨던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모른 척 하셨죠. 결국 그 고집이 어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성민의 폭언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진실. 아내가 외로웠을 거라는 짐작. 그것을 아들에게 직접 듣다니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억지로 말을 뱉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이는 성민의 폭언이 시작될 때부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저와 성민 사이를 오가며 이 싸움을 멈추라고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성민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목공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장인 정신이 사실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심이었을까요? 아내와 성민이 모두 외로웠다면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톱밥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단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 녀석의 위로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기어 성민이 폭언을 쏟아낼 때 단이가 유독 경계했던 낡은 도구함 앞으로 갔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그 도구함. 저는 망설이다가 도구함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닳고 다른 망치와 끌 사이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 아내의 필적이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는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톱질만 해왔죠. 그 모습이 제가 당신을 사랑했던 이유예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묵묵해서 우리 아들 성민이가 당신 마음을 오해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어요. 당신이 성민이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정이었다는 걸 아는데 제가 떠나고 나면 성민이에게 더 자주 말 걸어주세요. 당신의 말 없는 사랑을 톱밥 대신 말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목공소는 당신의 꿈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지켜야 해요. 당신의 땀과 시간이 깃든 이 터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뚝뚝함 때문에 아들과 소통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장인 정신의 가치를 돈이 아니라 꿈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내의 진심이 이제야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저에게 닿은 것입니다. 단이가 제 곁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이는 계약서를 찢어 매각을 막고 아내는 편지를 통해 아들과의 소통 부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랑하는 존재가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낡은 목공소에 숨겨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말입니다. 아내의 편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나침반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가족과의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을 아들 성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깨달음. 저는 곧바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싸우고 나갔으니 녀석은 전화를 받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성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다. 지금 목공소로 다시 와라.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성민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계약서 서명하실 건가요?
아버지, 제발, 와서 봐라. 계약서 이야기는 내가 이걸 본 다음에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이는 여전히 펌프실 입구 쪽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저의 얼굴에서 결의를 읽었는지 낑낑거림을 멈추고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약 1시간 후 성민이 목공소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밤새 고민했는지 지쳐 보였습니다. 녀석은 제 손에 들린 아내의 편지 봉투를 힐끗 보더니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아침에 투자자들에게 최종 답변을 줘야 해요. 제발 제 커리어를 생각해서라도. 앉아라. 저는 성민을 테이블에 앉히고 그가 가져온 매각 계약서와 수표 다발을 찍긴 채 그대로 테이블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그 돈 30억에 이 목공소를 팔 생각이 없다. 너는 나더러 고집이라고 했지. 그래, 내 평생 고집스럽게 톱밥만 만지며 살았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공소 한쪽 벽에 세워둔 낡은 진열장으로 성민을 이끌었습니다. 진열장에는 수많은 나무 조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목공소에 저와 아내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성민은 먼지 쌓인 조각상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고 투박한 모양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다듬다만 듯한 나무 조각, 아이 얼굴 모양의 조각, 작은 의자 모양의 조각.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작업하시면서 남은 짜투리 나무로 만드신 거잖아요. 왜 이걸 아직도? 짜투리 나무. 저는 가장 오래된 듯한 형태가 거의 없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3살 때 목공소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모양을 만들겠다며 톱밥 속에 뒹굴 때 깎은 조각이다. 너무 작아서 뭘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처음으로 이 목공소에 남긴 흔적이다. 저는 다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형태는 엉성했지만 작은 의자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유치원 입학하던 날 내 책상에 놓아주려고 만들었던 거다. 내가 커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의자에 앉아 아버지 일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깎았지. 너는 결국 이 의자에 앉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조각들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깎았던 연필꽂이, 여자친구에게 처음 고백했던 날 깎았던 하트 모양, 회사에 최종 합격한 날 깎았던 명함꽂이. 조각들은 수백 개의 언어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내 엄마가 그 점을 가장 걱정했지. 대신 나는 내가 올 때마다, 내가 기뻐할 때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짜투리 나무 조각을 깎았다. 나는 내게 돈이 아니라 너의 성장과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이 시간의 역사를 물려주고 싶었어. 성민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성민은 항상 아버지의 묵묵함을 무관심이라 여겼고 고집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방식, 나무를 깎아 진심을 전하는 장인의 방식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 목공소가 그냥 낡은 건물인 줄만 알았어요. 제 노력이 아버지의 삶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성민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아내의 편지와 단이의 경고 덕분에 비로소 부자의 단절된 소통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목공소 전체에 우르릉 하는 낮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성민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이는 그 진동 소리가 나자마자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곧바로 지하수 펌프실 입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까부터 줄곧 경계하던 그곳이었습니다. 단이는 그 앞에서 흙을 긁어내며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단아, 왜 그래? 저는 단이를 따라 펌프실 입구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멘트 바닥 사이로 흙탕물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물이 새는 건가? 성민이 다가와 펌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졌습니다. 건설사 과장인 녀석은 이 상황이 단순한 누수가 아님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 위험해요. 성민은 펌프실 안을 자세히 살피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단순한 누수가 아니에요. 바닥 콘크리트가 터졌어요. 집안이 침하되고 있는 징후예요. 아마 지하수 펌프 근처가 가장 약했을 겁니다. 성민은 건설사 과장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40년을 썼는데. 오래된 건물이 지하수를 계속 쓰면 집안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부지에 새 건물을 지었으면 무리한 파일 공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쯤 건물 전체가 통째로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단이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이가 며칠 전부터 경계하던 그곳. 매매 계약서와 수표 다발을 필사적으로 물어뜯으며 저의 외출을 막으려 했던 이유. 단이는 단순한 여행 사고가 아니라 2터 전에 숨겨진 거대한 위험을 미리 알고 저와 성민을 구해낸 것입니다. 저는 젖은 눈으로 단이를 바라봤습니다. 단이는 펌프실 입구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더니 제가 가까이 오자 저를 힐끗 보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긴장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은 부랴부랴 목공소로 달려왔습니다. 성민이 보여준 펌프실 균열과 흙탕물을 보고 미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 부지가 옛날에 폐광 집안이라는 소문이 있긴 했지만 그건 낭설인 줄 알았지. 만약 개발업자에게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우리가 이 사고의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었어.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단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단이가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 인생까지 구했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 저와 성민은 묵묵히 단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단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가장 확실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성민은 찢어진 계약서와 수표 다발을 보더니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버지, 계약은 이제 완전히 없던 일로 할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는 이 땅의 가치를 30억이라는 숫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 목공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역사예요. 성민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에 사표 낼게요. 그리고 제가 가진 건설 지식을 활용해서 이 목공소를 안전하게 보강할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목공 기술을 배울게요. 아버지, 저에게 이 목공소를 물려주세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효율과 자본만을 외치던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저와 같은 길을 걷겠다고 말하다니요. 성민아, 저는 이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톱밥 속에 묻힌 그 정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이는 저희 부자의 모습을 보더니 행복한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후 성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펌프실 주변의 집안을 꼼꼼하게 보강했고 목공소 건물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목공소는 이정우 장인과 아들이 함께하는 안전한 복합 공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톱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들은 나무를 깎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무의 숨결을 느끼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목공소의 조언자 역할로 물러났습니다. 새벽 5시 톱밥 냄새를 맡으며 일어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제 곁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이는 여전히 제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단아,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너는 정말 복덩이야. 제가 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녀석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거립니다. 오랜만에 미란이 목공소를 찾아왔습니다. 미란은 활짝 웃으며 톱질하는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내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네. 내 아들이 복합공방 프로젝트 발표를 잘해서 동네에서도 난리다. 이 목공소 덕분에 마을도 다시 살아난대. 저는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는 30억을 벌지 못했지만 내 아들을 얻었고 내 터전을 지켰어. 그리고 무엇보다 단이의 진심을 얻었지. 저는 아내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내의 바람대로 저는 아들에게 말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이는 침묵 속에서 저희 가족의 가장 소중한 터전을 지켜낸 말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이정우의 내레이션, 제 인생의 나무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지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터전이 저와 아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맙다, 단아. 그리고 고맙다, 아들아.